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신부와 이곳 생애 한가운데 시쓰기 수업 인연으로 만나게 된 이문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주 최고의 시인이자 차기 노벨문학상 수상 예정자이시기도 합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로 재임 중이십니다. 수상하시게 되면 책방 건물 증축을 약속하셨는데 되면 어찌하시라고? 신축, 증축의 신축, 새로에 갈아엎고. 하지만 살짝 기대해 봅니다. 자, 이문재 선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문재라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 축사를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사회자 멘트도 그렇고 또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잘 들어보니까 이 축사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자께서 차기 노벨 문학상 예정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다만 한 200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축사가 있는데 결혼식이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사에도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많은 처음을 두 사람이 그리고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길. 이게 이 축사의 제목입니다. 다들 처음이시죠? 서점에서 결혼식을 올리다니. 예, 다들 처음이실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제 주위에는 좀 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지난 40여 년 동안 특이한 결혼식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 40년 전에 연극하는 선배는 그 배가 익어가는 배밭에서 저녁에 결혼식을 올렸고 또 시 쓰는 선배는 한강 유람선 위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당시 국어 선생을 하던 제 친구는 그 고향 향교에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등산하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서 또 스키인스쿠버는 바닷속에서 결혼식을 하죠. 특이한 결혼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점, 그것도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동네 서점에서 올리는 결혼식은 처음입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다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서점에서 예식을 올리겠다고 결심한 이 신랑 신부가 놀라웠고 또 이 두 사람의 생각을 받아주신 양가 어르신들도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저 노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는데 만일 제 딸이 동네 작은 서점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 만일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 허락을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너 정신이 있냐? 이 호통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서점 공간을 선뜻 내주신 이 서점 주인입니다. 그 서점을 예식장으로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제가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책 판매가 2배, 3배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 어르신 그리고 책방 대표 이분들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 존경합니다. 원래 박수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객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놀랄만한 일은 더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소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여러 번 소개할 만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지켜보았지만 이 화해장식협회 경남지부 회원분들이 와서 이 서점을 보시다시피 이런 화본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기사라고 하시던데요. 8분이 생활을 잔뜩 들고 오셔서 이 결혼식을 빛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땀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다 기부 자원봉사입니다. 저는 이 꽃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화해 기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최고의 능력을 가진 전문가 8분이 하루 종일 여기 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이 꽃을 가져오셨는데 좀 성스럽지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꽃 전문가 분들이 8분이 나오셔서 아주 밝은 얼굴로 신바람 나게 작업하시는 걸 지켜보면서 신랑 신부 또 이 책방 그리고 우리 모두가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악 전공하신 분들이 축가를 부르시겠다고 나섰고 반주자도 나오셨고 조율사 선생님들 선뜻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사회자 연주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하셨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지 저는 이게 책의 힘이고 또 책방 그것도 아마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았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마을 책방이기 때문에 마을 책방이 갖고 있는 작지만 큰 위력이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 책방 살림을 이끌어오신 박태남 대표하고 또 이 생애 한가운데를 자기 생애 한가운데로 알고 이 책방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책방을 보시는 바와 같이 화본으로 예식장으로 바꿔놓고 나서 박 대표하고 저하고 신랑 신부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정말 앞으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대단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때 박 대표하고 제가 이구동성으로 한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말아라. 이 은혜를 갚는 길은 단 한 가지다.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죠? 네. 이 작지만 큰 결혼식이 갖는 의미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책방입니다. 그것도 일반 대형 책방이 아니고 마을 책방이고 독립 책방이고 또 인문 책방입니다.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외 유명 시인, 소설가, 학자, 예술가 나아가서는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맹자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플라톤, 니체와 같은 인류의 스승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결혼의 하객이자 증인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랍죠?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하객들이 함께하는 결혼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박수로 합니다. 신랑 신부가 오늘 하객 여러분께 드리려고 준비한 작은 선물도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엮은 책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거북하지만 동서고금의 기도문하고 국내외 시인들의 기도시를 하나로 묶은 기도시집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받는 이 큰 축복을 하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그 시집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씨가 참 대견해 보였습니다. 뭐 과자나 수건, 우산 뭐 이런 답례품도 있겠지만 서점에서 올리는 결혼식에 걸맞게 책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부디 곁에 두시고 수시로 펼쳐보셨으면 합니다. 두 신랑 신부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하객 여러분 가족 또 하객 여러분 자신 그리고 이웃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사람이 기도하죠. 간절한 그 무엇이 없다면 살아있다고 깨어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의 간절함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모이면 지금과 다른 더 나은 삶을 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축사인 만큼 신랑 신부에게 당부에 비슷한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글쓰기와 시창작 교실에서 매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신랑 신부는 3개의 의자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개의 의자는 나를 위한 의자, 벗을 위한 의자,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의자입니다. 이 3 의자 얘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거의 이것이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자기 자신과 대면할 때는 의자가 하나가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오랜 친구가 찾아오면 의자를 하나 더 내놓고 둘이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면 의자 3개를 다 내놓아야 합니다. 이건 대단한 메타포입니다. 의자 하나는 자기 성찰, 의자 2개는 우애, 의자 3개는 환대를 의미합니다. 저는 자기 성찰, 우애, 환대 이 3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믿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자기애 또는 자존감이라고 해도 좋고 우애를 사랑이나 형제 자매애라고 환대를 공감과 연대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오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떼는 신랑 신부께서는 각자 지금 의자가 몇 개 있는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 자신을 위한 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보듬어 안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위한 의자가 없는 채로 타인을 위한 의자만 있다면, 즉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타인을 위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2년 전 유태인 랍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그런데 내가 나만을 위한다면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선물로 나눠드린 기도시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당연하게도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이웃, 나아가 이방인은 물론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과 사물들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이 서로의 3 의자를 더 압축한 것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부처, 예수공자 등 인류의 스승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작가, 예술가, 학자, 종교인, 교육자 이 모두가 힘주어 말하는 것이 황금률인데요. 이건 한마디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대접하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라. 역지사지해라. 공감해라. 감정이입해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지사지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대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족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겪는 먼 나라 아이들에 대해서는 연민을 느끼기가 쉬운데 정작 부모님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부디 신랑과 신부와 신랑은 멀리 있는 사람들 말고 우선 앞에 있는 사람, 즉 배우자부터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특별한 결혼식의 축사를 맡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이 책방에서 글쓰기와 시창작 강좌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신부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방과 인연이 있어 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한 바 있고 바로 한 달 전부터는 제가 진행하는 시 이어쓰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무관한 일을 해왔지만 책을 많이 읽고 평소 생각을 깊이 하는 분이셔서 습작시와 에세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잘 씁니다. 그런데 직접 저한테 요청하기가 어려웠는지 책방 대표님을 통해서 축사를 부탁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책방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기에 더 기쁜 마음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이 시 이어쓰기 4주차였는데 신부가 결석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왜 나오지 않느냐고 싫은 소리를 하고 꼬지람을 했을 텐데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제가 꼭 참았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강의에서 한 수강생분이 시를 한 편 낭독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칼렐 지브란의 결혼에 대하여라는 시인데요. 나누어 드린 또는 앞으로 갖고 가실 그 기도 시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 기도 시집이 없었으면 제가 축사를 어떻게 썼을까?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그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한 지 40년이 가까워지는데요. 결혼하신 분들께는 어떤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결혼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지나온 결혼 생활이 무참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를 뼈에 새겨서 아까 하객분들 앞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원하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부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서로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한 번만 읽겠습니다. 지금 시집안에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꽃장식을 해주신 그 화해기사 한 분이 준비하신 촛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오른쪽 조금 작은 촛대와 꽃은 밥그릇이랍니다. 신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밥을 굶기지 말라. 이런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기에 저 오른쪽에 있는 좀 낮은 촛대는 접시라고 합니다. 접시. 이건 신부를 위해서 만든 건데요. 접시처럼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이라. 그런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의미 있는 축사가 되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도 시집 제목인데요. 그 시집 제목처럼 당신의 그림자 안에서 빛나는, 서로의 그림자 안에서 빛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이웃과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런 멋진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축사를 준비하시는 이문재 선생님도 많은 애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신부와 신랑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애절하고 장황한지 제가 잘 모르고 한 장인 줄 알았는데 아까 이렇게 펼치시는데 3장이어가지고 깜짝 놀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 높은 우리 하객 여러분께서는 아무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이 인내와 사랑의 마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